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우리 은하가 거대한 파동에 휩싸인 사실이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우주망원경 관측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름 약 10만 광년,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을 품은 우리 은하가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물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파동은 은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며 별과 가스를 위아래로 흔드는 형태로 은하 반경의 절반 이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2만여 개의 젊은 별들의 위치와 운동을 3차원으로 분석한 결과 은하 중심에서 외곽으로 이어지는 계통적 움직임, 즉 거대한 동심원 파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동의 높이는 약 600광년, 길이는 3만에서 6만 5천 광년에 이르며 별들은 마치 바다의 물 분자처럼 위로 솟구치며 바깥으로 나아갔다가 아래로 가라앉으며 안쪽으로 되돌아오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이번 현상을 우리 은하 내부 중력 균형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며 형성된 거대한 은하파로 추정했습니다. 주된 가설은 오래전 우리 은하가 작은 외소 은하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충격파라는 것입니다. 중력 교란이 은하 원반을 흔들며 파동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또한 우리 은하 외곽에서 지나간 위성 은하의 통과 혹은 암흑물질 덩어리의 중력 간섭도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2019년 보고된 레드클리프 파동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입니다. 레드클리프 파동은 약 9천 광년에 걸친 성강 가스띠 구조로 오리온 자리 8 부근에서 별이 활발히 태어나는 지역을 따라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파동은 그보다 최소 3.5배 이상 길고 은하 중심으로부터 훨씬 먼 외곽에 자리하며 우리 은하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뒤덮고 있습니다. 토리노 천체물리학 연구소의 엘로이사 포지오 연구팀은 가이아 데이터로 1만 7천 개의 젊은 거성과 3,400개의 병광성을 분석한 결과 이 파동이 단순한 굴곡이 아니라 실제로 동심원 형태의 운동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별들은 파동 꼭대기에서 위 바깥 방향으로, 골짜기에서는 아래 안쪽으로 움직이며 회전하는데 이는 바다 파도 속 물 입자의 원운동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은 은하 원반이 정적인 평면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살아있는 구조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은하의 불룩한 중심부와 S자 형태의 비틀림, 그리고 곳곳의 별 형성 파동이 모두 중력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 얽히며 우리 은하를 숨쉬는 생명체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직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가 우리 은하의 형성사와 진화 과정을 푸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0억 년 역사를 지닌 우리 은하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파동은 은하가 단순한 항성의 집합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 생명체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연구진이 인간의 장내 미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 실제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오염 문제를 넘어 인간의 정신 건강과 질병 위험에 직접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마이크로원은 건강한 성인 5명의 대변 샘플을 이용해 장내 미생물 배양체를 만들고 이를 5가지 대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시켰습니다. 실험은 실제 인체 노출 수준과 그보다 높은 농도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총 세균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모든 실험군에서 공통적으로 pH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내 세균의 대사 활동이 변했다는 뜻으로 플라스틱이 세균의 에너지 생산 경로나 산 생성 과정을 자극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특정 세균 집단의 증감이 달랐으며 대부분은 소화와 면역에 중요한 바실로타 문 세균무리에 속했습니다. 세균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의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일부 미세 플라스틱은 장 점막을 보호하는 발레르산과
신경 전달 물질 전구체인 5아미노펜탄산의 농도를 바꾸었고, 단백질 합성이 필수적인 라이신, 장내 산성도를 조절하는 젖산 수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미세 플라스틱이 단순한 이물질이 아니라 세균의 대사체 구성을 직접 바꾸는 활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이런 변화가 단순한 생화학적 변동을 넘어 질병 패턴과 닮았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장내 미생물의 일부 구성이 우울증이나 대장암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미생물 패턴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세 플라스틱 노출이 장내 균형을 깨뜨려 정신건강이나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연구를 주도한 크리스티안 파워도이치 오스트리아 시비메드 연구센터 책임자는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 생물막이 형성돼 특정 세균이 더 잘 자라거나 플라스틱이 유해 화학물질을 운반해 세균의 대사 활동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이 산 생성을 늘리고 장내 pH를 변화시켜 세균 구성의 연쇄적 변화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워 도이치 박사는 핵심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라며, 아직 건강에 대한 직접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장내 미생물은 소화뿐 아니라 면역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만큼 가능한 한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의회는 9월 30일 자정까지 새 예산안과 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제안한 11월 21일까지의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55대 반대 45로 부결됐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했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공무원 다수가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필수 인력은 급여 없이 근무해야 하며 공항, 보안, 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교통부는 연방 항공청 직원 4분의 1인 1만 1천 명 이상이 무급휴직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셧다운 당시 보안 검색 지원과 관제 인력 부족으로 공항 운영이 마비돼 큰 피해가 났습니다. 미국 여행협회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매주 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인 미국 연방수사국, 미국 마약단속국, 해양경비대는 업무를 유지하지만 통계청과 경제분석국의 보고서는 지연될 전망입니다. 미국 우정청은 자체 수익 구조로 정상 운영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97.5로 하락하고 금값은 트로이 온스당 3,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 안팎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셧다운 자체보다 고용지표 미공개와 공무원 해고로 인한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공무원 해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고 밝혔으며 10월 10일까지 4천 명 이상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만 1,100명 이상이 감원 대상입니다.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것은 자발적 혼란이라며 비판했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공무원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서 군인 130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2027년을 대만 침공의 분수령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 완료를 지시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행정부의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중국이 이 산업을 장악하면 세계 공급망에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대만은 미중 전략 대결의 핵심 거점으로
중국이 점령하면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이는 미국 동부까지 중국 SLBM의 직접 위협권에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만의 군사력은 절망적 수준입니다. GDP 대비 국방비는 2%에 불과하고 주요 무기는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노후 장비입니다. 육군은 M151 곡사포를, 해군은 1960년대 미국 중고군함을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공군도 1970년대형 F-60AB 전투기를 최근까지 운영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와 훈련 수준도 낮아 딸기병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2025년 한광훈련에서 기본 전투 자세조차 제대로 숙달하지 못한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줬습니다. 대만은 이에 맞서 해안방어선에 대한미사일을 촘촘히 배치하고 스텔스 초기함과 자폭 드론으로 중국 상륙함대를 저지하려 합니다.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인 장거리 자폭 드론 챔펑4는 마하 0.8의 속도로 700km 이상을 날며 대규모 물량전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어 전략은 미군의 지원 없이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중국이 침공을 주저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첫째, 군부 내부에서는 서방 제재로 숨겨둔 해외 자산이 동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패로 무기 신뢰성이 낮고 로켓군 장성숙청 사례가 이를 입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개입이 결정적 변수입니다. 미 해군은 실전 경험과 전력 면에서 중국을 압도하며 CSIS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중 충돌 시 미국은 항모 2척을 잃는 반면 중국 해군은 사실상 전멸합니다. 덩샤오핑이 남긴 100년간 미국과 맞서지 말라는 경고를 시진핑이 끝내 무시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